충청투데이 국회 출입기자 맡고 있는 이환구 기자입니다. 안상수 의원님께 한 말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그 허경영 총재님의 그 3.3 정책이라든가 그 국민 여러 가지 그 정책을 그 많이 내고 계신데 이재명 그 민주당 경기지사 민주당 후보의 그 일종의 기본소득 정책 이거 비교했을 때 오랜 정치 경력이 있는 우리 안 의원님께서는 두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걸 단순 비교하는 것보다 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원래 포퓰리즘적인 정책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벌써 26년 동안 정치를 했고 과거에 기업의 경영인으로 CEO 출신이기도 했습니다만 아닌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과거에 허 후보 말씀하시는 거를 얼핏 듣고 좀 허황되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도 사실이고 그런 가운데 요즘에 이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걱정스러운 것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또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 실패로 인해서 두 가지 요인이 상승작용을 해가지고 우리 서민들이 대단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들, 우리 자영업자들 이런 분들이 우리 경제의 주축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분들 또 그리고 중소기업 하는 분들이 우리나라의 그 많은 고용과 경제 활동에 그야말로 책임 있는 분들인데 지금 이분들이 거의 다 문을 닫게 됐어요. 그래서 이분들을 그야말로 같이 우리 함께 국민들과 함께 우리 국민들로서 최소한의 인간적인 어떤 삶을 살게 하는 것은 필요한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을 하던 중에 많은 분들이 사실 그 허경영 후보의 정책을 벤치마킹 했던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보면은 오히려 그 이재명 지사의 이재명 후보의 그 정책은 지출 막 퍼준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는 많이 국민들한테 어필이 됐는데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 오히려 허 후보보다 저는 부실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국민들께서 만약에 이런 포퓰리즘적인 후보를 이러한 그 국민들한테 이런 그 배당금적 성격이라든지 국민들한테 시혜적 혹은 국민들한테 지급하는 이런 그 우리 복지적 성격의 자금은 오히려 우리 허 후보가 차라리 낫다. 우리 국민의힘이나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런 보편적 복지보다는 나름대로 그 자립이 가능한 분들한테는 자립을 하게 지원을 하고 그것이 모자라는 분들한테 어떤 그 보충적으로 예산을 지급하는 그런 방식이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부의소득세라고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의 소득이 있는 분들한테는 지급을 않고 그 소득이 떨어지는 분들한테만 지급하게 돼 있는데 사실 그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이라는 건 그냥 아무나 우리 국민 전체에다가 뭐 연간 50만 원이다 100만 원이다 이런 뭐 별로 쓸모도 없이 어떻게 보면 꼭 필요한 분들한테 가지 않는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허 후보의 공약이랄까 허 후보의 정책이 상당히 오히려 현실성이 이 시점에서 더 주장을 하면은 그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오늘 이 자리에 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허 후보의 공약이 우리 당하고는 어느 정도 상대성을 가지는데 이재명보다는 훨씬 좋은 그런 공약이다. 그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먼저 허경영 후보에 대한 질문하실 분. 예, 반갑습니다. 저희 대한일보의 권병창 우리 허 후보님께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그 대선이나 이렇게 이제 도전을 하실 때 보면은 국민 배당금에 대해서 많이 설득력을 갖고 또 어떤 트레이드 마크가 되어 있는데
그 과거와 지금 현재 특히 또 하나는 그 이색적인 게 박정희 사상연구소하고 좀 이렇게 많이 어필을 하시더라고요. 그 새로운 전략이나 구상은 좀 어떤 건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삼성에 이병철 회장의 양아들로 있을 때 반도체 아이디어를 내가 냈죠. 뭐 이래서 이제 그 반도체가 우리 경제를 약간 이끌어갔다고 봐야죠. 또 이제 이 회장이 박 대통령을 소개시켜서 새마을운동, 자조건면협동, 또 뭐 오늘 한국 정치에도 내 공약이 30년 전에 내놓은 3.3 정책이 결혼하면 1억 주자. 그 당시 애 낳으면 3천만 원 주자 했는데 저런 돈을 어떻게 주냐, 사기꾼이다. 이렇게 내가 이제 사기꾼 누명을 썼는데 그 30년 사이에 초등학교가 3,600개가 없어졌어요. 3,600개 초등학교에다가 곱하기 1,000명씩을 곱하면 우리나라 인구가 어린애들이 얼마나 없어졌는지 국민들이 놀랄 겁니다. 이렇게 될 것을 미리 30년 전에 출산 정책을 결혼하면 1억, 애 낳으면 3천만 원 과감하게 제시하니까 그 당시 내 참모들이 대통령 나가시면서 그게 무슨 말입니까? 10만 원 주면 딱 맞는데 1억이 뭡니까? 1억이. 두고 봐라. 언젠가 이 1억이 우리 국민들의 결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근데 실제 그때 1억을 줬으면 너도 나도 결혼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구가 그대로 유지됐을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일본이 인구가 1.75%가 딱 되니까 일본 정부가 인구 담당하는 장관을 임명했어요. 나라의 위기다. 2%는 돼야 되는데 두 사람이 결혼해서 두 사람을 안 낳고 1.75%를 낳으니 일본 인구가 줄어들어가고 있다. 이래서 국가가 비상을 걸어가지고 인구 늘리는 장관을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응한 결과 일본 인구는 줄어들지 않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30년 전에 주장하는 나를 사기꾼이다, 미쳤다 이러더니 이제 와서 뭐 남녀 성비례를 동등하게 만든다고 성인지 예산은 32조, 출산 장려금으로 45조를 금년에 책정했어요. 이런 나라는 출산 예산이 한 사람당 1억 6천만 원 들어가는데 그러면 그거를 논아주면 될 텐데 그나마 그거 주지 않습니다. 전부 예산 전용이에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출산 예산을 제일 많이 쓰는데 아이는 안 낳는 나라, 제일 적게 낳는 나라. 이런 정부 예산 집행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 존경하는 안상수 대통령 후보님 말씀대로 그 세계적인 인천대교를 건설하시면서 국가 돈 안 쓰고 민자로 유치해가지고 그 30년 만에 그 우리가 내는 차비 내는 걸로 통갑이 내는 걸로 그래서 다리 다 나중에 시에다가 기부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돈을 인천시 대한민국에 벌어주신 분이에요. 말하자면 그걸 민자로 안 하고 국가 돈으로 했다면 그 엄두나 나겠습니까? 누가 그런 예산 주겠습니까? 안 주죠. 그러니까 그 비싼 땅값이 비싼데 그 섬을 확장해가지고 평당 60만 원대 미만으로 땅을 조성해서 그거를 우리 주택난을 해결하고 아파트를 짓고 해외 기업들을 유치하고 이런 빌딩을 짓고 그 조경을 만든 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아이디어맨이에요. 그래서 나는 우리 안상수 이 후보님을 존경하는 겁니다. 저는 아직까지 이런 분을 아직 본 적은 없어요. 오늘 처음 이렇게 직접 만나 뵙지만은 그 항상 그 다리를 지나갈 때마다 나는 안상수 후보님이 만들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 또 송도를 가서 있을 때마다 그 조경에 대해서 감탄을 했어요. 그 전부 우리 안상수 시장님이 만들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이 시장님을 만나러 가서 만날 수도 없는 거고 오늘 이렇게 참 대통령을 나가시다 보니까 나는 이런 우리 안상수
후보님 같은 분이 우리나라에 정말 대통령이 될 출마할 자격이 아주 완벽하게 갖췄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와 같은 저의 정책은 시대적으로 욕을 먹었지만 반드시 지금 우리 국민이 이 정책을 여러분에게 필요한 정책이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2개월 이내에 헌법 76조 1항에 대통령 긴급 재정 명령권을 가지고 국회 동의 없이도 여러분한테 1억씩을 2달 안에 전부 지급을 완료하겠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청와대 결재 제1호로 대통령 긴급 재정 명령권을 발동하고 그 결재에 사인을 함으로써 여러분들은 국가가 채권이 정확하게 2천조짜리 채권을 끊어서 정부가 보증하고 한국은행에서 시중에 그 돈을 풀어서 전체 18세 이상 성인들에게 100% 지급하는데 중산층까지만 지급하겠다는 거예요. 1차. 상류층은 그 다음 지급하게 되는데 2달 안에 중산층까지 지급을 완료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긴급 재정 명령권 76조 2항을 긴급 명령권을 가지고 국민들한테 매월 150만 원씩 국민 배당금을 줘야 되는데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됩니다. 5년도 더 걸립니다. 아마 10년 가도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국회의원이 없으니까 바로 그 역시 긴급재정 명령권으로 일단 경제기업령입니다. 경제기업령이 발동됩니다. 국민투표를 해요. 국민들이 하자. 1억 받았으니까 150만 원 그것도 매달 준다니까 그것도 받겠다. 이렇게 여론조사에서 90% 이상 찬성이 나오면 국민투표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국회에 통과하지 아니하고 국민투표로서 여론조사로서 투표비를 전략하겠다. 1조 원 정도 들어가는 투표비를 전략하는 게 어떠냐. 국민들이 동의하면 그대로 여론조사에서 바로 국민배당금을 통과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법부가 잠시 기능이 정지되는 그런 사태가 오게 됩니다. 긴급 재정 명령권이 비상기금 비슷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국회는 없이도 해낼 수가 있다.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의원이 없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의원이 있는 당에서는 하기 어렵습니다. 국회의원들 보고 월급 받지 마라. 보좌관 뭐 없애라. 국회의원들 보고 100명으로 줄이자. 누가 그걸 해주겠어요. 국민들한테 세금을 한 푼도 더 받지 않고 세금을 전략해서 70% 전략해서 국민들한테 매월 150만 원씩 돌려주겠다. 이거 국회의원들이 하겠습니까? 기성정치인들은 안 합니다. 가장 자유로운 사람이 저라는 거. 그래서 우리 한상수 우리 후보님이 뭐 저와 이렇게 만났습니다만은 그래도 그 당과는 의견이 다르지만은 상당히 제 공약과 저희 미래에 대해서 예감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냐. 대기업에 들어가서 대기업에 그래도 CEO로서 대표이사를까지 올라가시고 그걸 인정받아서 정부에서 국회의원으로 나가라. 뭐 또 국회의원으로 나가서 3번 붙으시고 또 시장을 자발적으로 나가셔서 2번 붙으시고 그러니까 이런 입지전적인 이런 분이 미래를 굉장히 가눈이 어떤 사람보다 가눈이 좋으시고 또 정치 운이 좋으시고 시운이 좋으신 분입니다. 이런 분이 저와 만났다는 거. 우리 안상수 후보님의 미래에 아마 굉장한 행운이 나는 있을 거라고 더 큰 관운이 올 걸로 나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서로 만나서 참 이 기자회견도 할 수 하고 이런 자리를 우리 마련하신 우리 안상수 후보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제가 간단하게 좀 부연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요? 미국 정치 뭐 속담이라기보다도 그냥 정치적으로 이런 유머가 선거 때 공약은 다 버리고 5%만 지켜라 이러는 게 있어요. 그 뗏목을 타고 건너가서 뗏목을 버려라 이런 것도 있고. 사실 공약에 너무 집착하면은 잘못하면은
임기 중에 정치를 잘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그렇습니다만 잘못하면 이것이 어떤 때는 나쁜 공약은 지키려고 애를 쓰고 좋은 공약은 잊어버리고 버리는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 허 후보님 정견이나 공약이나 이런 거에 제가 다 공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몇몇 가지는 지금 이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몇몇 가지는. 그런데 그것을 정말 10년 혹은 30년 전에 예견했다는 것은 대단한 통찰력인데 그야말로 지금의 그 우리 인구가 세계적으로 출산율이 제일 낮지 않습니까? 0.84. 그리고 인구 순감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나라가 없어지는 겁니다. 뭐 그걸 미리 참 예견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사실 저도 그래서 그 출산 정책에 대해서만큼은 일단 15살 될 때까지 잉태에서부터 15살 될 때까지는 국가에서 키워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그런 철학을 가지고 지금 정책을 조율 중에 있습니다. 금액이나 이런 거를 뭐 어느 정도 이렇게 합당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건데 이미 이런 오래전에 그런 정책을 개발하고 또 국민들한테 말씀드리기 시작했다는 건 큰 정말 의미가 있는 것이다. 지금은 누구도 이 정책에 대해서 부인하기 어렵다. 다만 이것을 어느 정도 단계에서 어느 정도 규모로 갈 거냐라는 건데 저는 이 부분은 좀 과감하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저 자신이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렇게 포퓰리즘적 정책, 소위 현금 살포적 정책이라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우리 어린이들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도 많은 어떻게 보면 그 생태계 조성이 돼서 거기서도 그런 산업이 발전되게 돼 있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없어지면은 지금 학교도 없어지죠. 아이들 옷 만드는 공장도 없어지죠. 아이들 없으면 아이들 놀이터 없어지죠. 뭐 이렇게 이런 게 다 경제의 그 역기능을 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인구가 늘어나면서 사회적 산업 생태계도 그쪽으로 이렇게 순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주요한 정책 중에 하나다. 아까 말씀드린 저희 이제 일자리 도시 주택을 500만 원대 100만 호 500만 원대에 30평이면 1억 5천입니다. 이것을 100만 호 공급하는 거하고 또 첨단 산업, 반도체, AI 혹은 배터리 혹은 백신을 비롯한 바이오 산업을 하는 단지를 조성해서 무료로 2030한테 임대를 해가지고 그야말로 무료입니다. 무료라는 게 이제 우리 허 후보님의 개념이랑 비슷한 건데 다만 무료로 해서 이 우리 젊은이들한테 그런 그 스타트업을 할 수 있도록 무상으로 빌려주는데 그 무상으로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이렇게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서 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료라는 게 세상에 무료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다만 논이 이 대도시 주변에 있는 유휴농지가 가격이 싸기 때문에 그중에 3분의 1은 대지로 분양을 하고 그 분양된 대금으로 산업단지를 공짜로 우리가 기반 조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을 무료로 준다는 겁니다. 어디야 무료로 하늘에서 떨어져서 돈이 떨어져서 조성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경영 기법, 행정의 노하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면서도 이제 아까 그런 아이들 출산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 예산도 과감하게 조성을 해야 된다. 그런 동의되는 그런 공약이 꽤 여러 개 있습니다. 여기서 열거하지는 않더라도 또 하나 좋은 접근은 뭐냐? 이 예산을 전략을 한다. 그래서 이게 이제 소위 행정용어로는 전달 체계를 간략화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거를 이제 우리 허 후보님은 그냥 막말로 무식하게 그냥 도둑놈들이 70%라고 그러는데 중간에 많이 띄어먹는 거예요. 많이 새 나가는 겁니다. 이것을 간결하게 해야 됩니다. 이것은 공무원 수를 줄여야 되는 겁니다. 문재인 정권은 거꾸로 간 거예요. 공무원 수를 늘려서 단계마다 이게 흘리고 막말로 띄어먹고 이런 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말씀은 거칠지만 당연히 가야 될 길이다. 공무원 줄이고 하면서 중간에 새는 돈을 아끼고
이렇게 가지고 가야 된다. 이제 그러면서 또 이제 아주 저도 이제 생각은 같은데 그거를 감히 얘기는 못하지만 저는 이 경제범들한테는 이것을 본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아주 벌금이나 이런 거를 과하게 해야죠. 물론 과하게 해서 그것을 국가 예산에 투입하든지 우리 어려운 국민들과 함께 하는 게 나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전서부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죄형 법정주의나 여러 가지 좀 따져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러나 지금 우리가 비상시국이에요. 굶어 죽는 겁니다. 지금 우리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코로나로 죽기 전에 굶어 죽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그 유연성 있게 하는 행정으로 본다면 얼마든지 취택이 가능한데 사실 허 후보님이 그걸 오래 전서부터 그거를 주장도 하고 지금까지도 그거를 아주 세밀하게 어떤 부분은 관철시키려고 하는 노력에 대해서 일정 부분 이거는 국민들도 굉장히 감사를 해야 될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추가 질문을 받을 텐데요. 그 받기 전에 그 두 분이 이 말에 할 말씀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받겠습니다. 우리 안상수 후보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기 논어에 보면은 군자는 말이 행동보다 앞서는 걸 부끄러워해야 된다. 말이 행동보다 앞서는 걸 부끄러워해야 한다. 이런 걸 어릴 때 내가 사서오경을 떼면서 배웠기 때문에 만약에 내 공약을 지키지도 못할 말을 해가지고 수치를 당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앞전에 말한 이 결혼하면 3억, 아기 나면 5천만 원, 대통령 취임 2개월 안에 1억, 그리고 매월 18세 이상에게 150만 원씩 평생 지급, 요 네 가지 목숨을 걸고 대통령이 되면은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논어를 몰라서 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말을 앞세우는 공약이지만 이것은 우리 국민이 지금 필요로 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제 공약은 정세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있는 세금을 줄이고 우리 안상수 의원님이 후보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국가 예산이 공무원 수도 많이 그렇지 공무원 수를 줄이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예산을 줄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100% 저는 지켜야 그 군자 소인배 소리를 안 듣고 역사에 오점을 남기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숨가쁘게 요새 인천대교 우리 안상수 시장이 만든 그 인천대교 위에 그 자살하는 사람이 줄을 섰다고 그래요. 그래 한 사람이 뛰어내리면 그 다음 사람이 뛰어내리고 이렇게 젊은이들이 그렇게 줄을 서서 릴레이로 자살을 하는 사람들이 나온다고 해서 거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 그 정도로 생활이 어려운데 공약만 이렇게 이야기해놓고 안 지키면은 나중에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지킬 것이고 또 오늘 이렇게 저의 정책을 알아보시고 또 이렇게 오시게 된 우리 안상수 후보님에게 앞으로 행운이 있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 시간 갖겠습니다. 마지막으로.